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여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필리핀 국제결혼이 어떤 면에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베트남, 중국 순이죠. 상대적으로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랑 중국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외모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 우리와 비슷할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어느 나라 여성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내가 왜 국내 결혼을 안 하고 국제결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 여성한테 바라는 어떤 특징이 좀 있죠. 첫 번째는 좀 조건을 덜 따지는 여성, 그리고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여성, 좀 순하고 순종적인 여성, 그리고 부모님도 기쁘게 모실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좀 기가 세지 않고 좀 여성다운 여성, 그런 여성을 국제결혼하면서 바라는 그런 여성상 아닙니까? 만일에 그런 바람으로 여성을 찾으신다면 그런 바람에 가장 부합되는 여성이 필리핀 여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국제결혼이 왜 좋은지를 필리핀 여성의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남성분들한테 필리핀 여성을 추천해드리고 싶은지, 필리핀 국제결혼을 추천해드리고 싶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필리핀 여성의 좀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 나라의 어떤 그 국민성이라든지 어떤 그 여성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라별로 또 특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성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참 어렵지만 나름대로 또 공통적인 좀 비슷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국제결혼의 좋은 점이 어떤 점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필리핀 여성은 전반적으로 순하고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기질이 강하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성은 어떤 지형적인 거, 역사적인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체제라든지 여러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은 다 아시겠지만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의 특징은 사면이 바다고 다른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은 거의 없는데 이 내부적인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면 도망갈 방법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적인 어떤 그 관계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합할 때 그 화가 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됩니다. 이 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은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은 화를 국시로 삼고 있고 화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되고 같은 말을 해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혼내라고 하고 입에 담긴 말을 닫대 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함부로 이렇게 노를 잘 안 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특성은 일본 여성, 필리핀 여성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일본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특성상 일본 여성하고 필리핀 여성이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양 여성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면 확실하게 논다는 느낌이 있고 일본 여성하고 데이트를 하면 좀 쉰다는 느낌이 있고 한국 여성하고 데이트를 하면 야근한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 여성도 일본 여성처럼 좀 부드럽고 좀 휴식 같은 그런 여성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 남성분들이 남성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결혼 생활이 좀 편하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필리핀 여성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겠지만 카톨릭 국가입니다. 국민의 95%가 이제 카톨릭을 믿고 있는데 여기는 이혼이나 낙태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필리핀 여성 같은 경우에 한 남자를 평생 배우자로 모시고 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여성이 필리핀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리핀은 낙태도 안 되지만 이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혼모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면 굉장히 아까운 미혼모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면 미혼모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밝히고 재혼 상대로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대가족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남성이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을 걸었을 때 의외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 여성이 시부모를 잘 모실 것 같고 필리핀 여성들이 잘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시부모 모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고요. 또 잘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애가 좋은 편이고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 처갓집에 갔을 때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게 이런 나름대로 끈끈한 가족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 필리핀 여성은 신랑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금만 잘해주면 그게 감동하고 남성을 잘 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동남아 여성 중에 필리핀 여성이 가장 좀 학력이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혼란과 정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상당히 좀 못 살게 되었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상당히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구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습을 하러 오면 장비 연습 주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사람이 지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50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미국 시스템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 고졸 이상인 경우가 많고 특히 필리핀 신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고졸 이상이거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그런 여성들입니다. 직업도 백화점에서 일을 하거나 은행이나 약국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런 여성들이고 당연히 영어는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를 상용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상용어로 쓰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결혼할 때 영어를 상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은 남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쉽죠. 요새는 번역기라든지 번역업이 많이 좋아져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대화하는데 사실은 많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훨씬 대화가 쉬워졌지만 그래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남성 입장에서는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신부가 시집을 오면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좀 있죠. 많이 없어졌지만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동남아 신부라고 하더라도 신부가 영어를 잘하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세를 교육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세할 때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인데 영어를 상용어로 쓴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필리핀 신부는 국제결혼을 할 때 그 결혼 목적이 결혼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또는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업체들이 이런 불량 신부를 선별해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다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여성들은
국제로하는 목적이 그냥 결혼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필리핀 여성들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사우디, 브루나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고, 과거에는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취업하러 나갔지만 지금은 에이전시가 그 비용까지 다 대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나가기가 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만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수수료 빽빽이네. 굳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100% 결혼이 목적이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목적으로 가출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결혼이 가능한 편이고, 그래서 당연히 필리핀의 국제결혼 이혼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면서 신부가 가출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필리핀 국제결혼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필리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필리핀 여성들의 외모가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이국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하면 조금 이국적인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스페인한테 250년 그리고 미국한테 50년 동안 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혼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혈의 특징은 약간 이국적이지만 전반적인 그 외모는 굉장히 아름다운 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아마 신부의 외모로 치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필리핀 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필리핀 여성의 외모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혼혈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유럽 사람처럼 생긴 외모도 있고, 또 보다 보면 한국 사람처럼 생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혼은 여러 명이랑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랑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취향에 맞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외모 속에서 나하고 맞는 그런 신부를 찾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한테 맞는 그런 신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필리핀 여성의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국제결혼의 어떤 장점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필리핀 국제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결혼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필리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떤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할 때 필리핀 여성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결혼을 하면서 신부가 가출하지 않을까, 취업을 목적으로 와서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필리핀 국제결혼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가 좀 순하고 좀 순종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필리핀 여성을 추천을 합니다. 사회생활하다가 골치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자기 와이프가 떠올라야 되죠. 근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와이프를 스트레스 받을 때 떠올려지는 게 아니고 와이프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부드럽고 좀 따뜻한 여성, 그리고 좀 휴식 같은 여성, 그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필리핀 여성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분들이 좀 나이가 있어서 초혼인 경우에 좀 나이 차가 나는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필리핀 여성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나이 차가 좀 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남자가 아직은 젊어서 기질이 더 강할 수 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한 20년 지나다 보면 남성은 조금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결혼인 경우에 지금 한 50이라 그러면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70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남성은 굉장히 여성화가 되어 있고 여성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면, 내 와이프가 굉장히 기질이 강하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굉장히 순한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 신혼 초에는
제가 큰 소리를 내면 부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지금 한 30년 지나니까 큰 소리를 내면 부인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차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질이 강하지 않은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 여성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좀 바람기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필리핀 국제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밥은 굶겨도 그건 참을 수 있는데 남성이 바람을 피우거나 불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태국 여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좀 기질이 있다 그러면 필리핀 국제결혼이나 태국 국제결혼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필리핀 여성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필리핀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필리핀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필리핀 여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